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야기했던 편두통 극복 이야기에 이어서 편두통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동영상도 보고 이 책들을 보고 그런데, 제가 근육풀기 건강법을 통해서 편두통 문제를 해결한 성공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의외로 편두통으로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두통에 대해서 저도 이 오른쪽 이 편두통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 개보리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극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아주 심한 편두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편두통이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편두통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가?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해보고 한 것을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두통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겁니다. 편두통을 알아야 편두통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동영상도 보고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편두통이 의로 그러니까 편두통이니까 두통의 일종이죠. 두통의 일종인데 두통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편두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좁게 이야기하면은 1차 두통이라고 하고, 조금 더 이제 뇌 쪽으로 들어가는 거 2차 두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데, 1차 두통은 편두통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아픈 편두통이 있고, 긴장형 두통이 있고, 군발 두통이 있고,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두통들이 있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두통이라는 게 머리가 아픈 거죠. 두통이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아프다, 통증이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기에 이 감각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감각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경에 보면은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 중추신경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 감각신경에서 느끼는 거죠. 그거를 느꼈을 때 우리는 통증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피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근육들에 보면은, 바깥에 있는 근육들을 보면은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를 하는 거죠. 아, 이쪽에 문제가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두통이 있다 그러면 두통이 있다는 것은 머리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손이 아프다, 발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그 부위에 각각 문제가 있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프다는, 통증이 있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는 몸의 어떤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보내는 신호인데 그거를 무시하면은 안 되겠죠. 몸에서는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안 가지고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은 그 신호를 보는 게 무색한 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통도 제가 볼 때는 두통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머리 쪽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두통에 대해서 한번 살짝 살펴봅시다. 그러면 통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느끼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두피에 있는 이 감각신경에서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공부한 바로 아는 것으로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안에 있는 뇌는 감각신경이 없다고 그래야 해. 그러니까 뇌 자체는 감각신경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뇌를 수술할 때는 마취를 안 한다고 그래요. 뇌를 잘라내더라도
뇌를 잘라내도 아픈 통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치과에 가서 뭐 이를 뽑는다든지 이렇게 잇몸치를 한다든지 할 때 마취를 하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감각신경이 있기 때문에 통증을 아주 세게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취를 해야 되는데, 뇌를 수술할 때는 뇌를 굳이 마취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통이 그러면 어디에서 오나? 감각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이 오는 거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 두피 쪽에서 오는 거 아닌가? 만약에 머리 안쪽이라고 그러면은 머리 안쪽에도 이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감각신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가 이제 만약에 뇌출혈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뇌가 이렇게 팽창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뇌가 팽창하게 되면 이제 압력을 받기 때문에 눌려서 통증이 느껴지긴 하지만 뇌 자체가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뇌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름하여 우리가 이제 이 아픈 부위, 손, 발, 뭐 이런 부위별로 아픈 부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통증이 있는 그대로를 갖다 이야기할 때는 1차 통증이라고 해요. 1차 통증. 그런데 그 1차 통증을 이렇게 신호를 그 신경이 전달돼서 뇌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통증, 1차 통증보다도 더 크게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것을 2차 통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2차, 그래 뇌에서 그 머리 쪽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머리 쪽은 편두통은 1차 두통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뇌로 전달돼 가지고 뇌에서 그것이 통증이 이렇게 그거를 할 때, 받아들일 때 뇌에서 그거를 더 세게 강하게 그거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 2차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2차 두통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2차 두통. 그러니까 1차 두통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고, 2차 두통은 뇌에서 그걸 확대 재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은 이제 닥터 유와 함께하는 유태우 박사님께서 하시는 유튜브 동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닥터 유와 함께해서 보면 항상 완치 훈련 하십니다. 완치 훈련의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뇌회로에서 이 확대 재생산하는데 10배, 100배 뭐 엄청나게 증폭을 시킨다는 거예요. 증폭을 시키는 그 부분을 잡아야 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메인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뇌에 통증을 확대 재생산하는 뇌회로가 있는데 거기를 잘 잡아야 된다.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번 편두통으로 다시 돌아와서, 편두통이라는 것은 뭐냐? 목 주변에 이 자율신경이 압박을 해서,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있습니까? 이제 자율신경은 우리가 이제 이 자율신경은 우리 이제 이 스스로 통제되고 있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자율신경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혈관이 이제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팽창하는 거죠. 팽창. 그러니까 혈관이 팽창을 해서 이제 신경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두통이 오는 거예요. 두통이.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자율신경에서 오는 건데, 그러면은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마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을 잘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은 편두통이 오는 경우가 어떤 때 오냐면은 피로할 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피로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뭐 이러한 때, 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잘 흐르지 못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이제 이 머리 쪽에서 통증을 느끼는 걸 편두통이라고 하니까, 자,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러면은 이 편두통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그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뭐냐면, 앞에 편두통 극복하는 건강 실험을 해서, 그거를 근육 풀기 건강법으로 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걸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의 의학에서 그 병원에서 그 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병원에 가서 편두통이 있다, 뭐 아프다, 통증이, 뭐 두통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면은 일단 진단을 하죠.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을 하십니다. 진단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어떤 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제 전문가께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그 병원에 가면은 약 처방을 하죠. 약을 이제 어떤 약을 먹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괜찮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편두통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그 동영상에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혈관 문제라고 그래요. 혈관. 그러니까 혈관이 팽창되고, 그러니까 부었거나 뭐 이렇게 팽창이 돼가지고 이렇게 긴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긴장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목에 이제 통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막 욱신욱신 하기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 혈관이 이렇게 막 맥박이 뛸 때 욱신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편두통의 증상을 진단하는 데에 그 키포인트는 그냥 잠깐 하고 끝나는 것은 그 편두통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4시간에서 한 72시간 동안 지속될 때 편두통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진단을 하시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약을 처방을 합니다. 약물요법으로 이제 그거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제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물요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통증이 왜 생겼고, 언제 생겼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그때그때 아프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이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아플 때 두통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두통 일기를 쓴다는 거. 뭐냐면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아팠고, 왜 얼마나 아팠고, 그걸 기록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은, 내가 무슨 문제 때문에 두통이 왔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했더니 두통이 사라졌고 하는 그런 것을, 일관되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일기를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기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저는 나의 건강 실험 이야기라고 해서 저는 기록을 해서 쭉 두통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쭉 기록을 해 왔어요. 지금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건강 실험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기록을 안 했을 때 2014년 이전의 것은 제가 모르는데 2014년 이후 것은 이렇게 살펴보면은 언제 몇 년도에 뭐가 있고 어느 몇 월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뭐가 있었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다는 아주 장점이 있더라고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자기가 어디가 몸에 이상이 있다든지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것을 쭉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은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 아팠는지를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편두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께서도 뭐냐면은 일기를 쓰는 게 중요하다. 일기를. 두통 일기를 써라. 자, 그렇고 하고 이제 약물요법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약물요법이 대체로 이런 방법을 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은, 이 혈관이 이렇게 붓고, 뭐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이 통증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안 아프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혈관을 축소시키는 방법이 그겠죠. 축소를 시키면은 혈관이 이렇게 이제 부풀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통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요법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약물을 자주 많이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게 약물을 써서 그걸 이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쓰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그 두통, 편두통이 오지 않게끔 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활 습관, 내가 어떤 생활 습관 때문에 이 편두통이 오는지 그거를 두통 일기를 기록한 것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면서 꾸준히 나가다 보면은 이게 편두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약물은 그때 그 순간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물을 쓰는 것은 일시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주는 거지, 그 약물 가지고 이 편두통을 뭐 앞으로 안 생기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완치라는 건, 그러니까 약물로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좀 잘 가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한데, 편두통이라든지 뭐 우리가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죠. 건강 문제도 결국에 좋은 생활 습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이 문제가 있는지를 간파를 해가지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편두통인 같은 경우에 첫 번째가 카페인과 술을 끊어야 된다는, 카페인과 술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뭐가 있냐면은 커피 소비량과 편두통 환자 수가 비례한다. 그러니까 커피 소비량, 커피를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편두통 환자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뭐 생각해보면 알겠지만은 커피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카페인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카페인과 알코올은 편두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 아니면 편두통이 있는 분은 커피나 술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물론 뭐 커피를 마시고 뭐 술을 마셔도 뭐 편두통도 없고 건강 문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근데 뭐 전반적으로는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한테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그 개인의 특징이지 일반적으로 편두통이 있는 사람한테까지 적용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편두통이 있다든지 건강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커피나 술을 끊는 것이 첫 번째 생활 습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이제 규칙적인 운동, 수면, 식사,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뭐냐면은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은 많은 건강에 좋아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수면, 잠을 잘 자는 거,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거, 요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활 습관 이거 지키면은 편두통에도 아주 좋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건강에도 다 좋아요.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식사 아주 좋죠. 이건 진짜 좋은 생활 습관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생활 습관. 세 번째는 정신적인 겁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먹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 이거 줄여야 된다는 거.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는 삶. 그러니까 또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면 스트레스가 돼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이, 똑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것이 뭐가 문제인데 뭐 이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건강에 이롭냐면은 태어난 사람이, 스트레스를 적게 만드는 사람이 건강에 좋습니다. 덜 예민해지기. 뭐 그렇게 이제 그 해법을 이야기하면 그렇고, 하여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이렇게 1, 2, 3 요것만 잘 지켜도 편두통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저는 뭐 앞에서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서 편두통을 건강 실험, 근육 풀기 건강법을 통해서 제가 뭐냐면은 완전히 편두통을 극복하려 했고, 편두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혈관의 근육을 뭐냐면 혈관의 근육 풀기를 완전히 했더니 혈관이 말랑말랑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더 이상 편두통이 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거는 제 경험에서 이제 근육 풀기 건강법, 건강 실험을 해서 극복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금 현대 의학에서 편두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편두통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약물요법과 생활습관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거든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 배워서 실천을 하셔가지고 극복하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두통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실천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구호를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